안녕하세요. 개념파워 1학년 2학기 표준편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학년 2학기 과정은 대부분 도형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형을 보는 눈, 그리고 눈에다가 도형을 많이 익혀놓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또 중요한 게 그 도형의 이름과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을 잘 익혀놓아야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생각이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는 이제부터 도형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혀가는 기본 도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기본 요소로는 점과 선과 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점과 선과 면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점은 우리가 콕 하고 찍으면 점인데, 그 점들을 주르륵 이어주면 그게 바로 선이 됩니다. 그 점을 이렇게 쭉 곧게 이어주면 직선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곡선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들을 여러 개를 모아주면 이렇게 면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면, 곧게 이어진 면은 평면, 굽은 면은 곡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도형의 종류로는 일단 우리가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서 책으로 보게 되는데, 그 도형들을 평면에다 그렸을 때 이렇게 봐도 아무 이상이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입체 도형은 사실 우리가 이제 공간 속에 있는 도형이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책에 그려놓으면 사실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뒤에 안 보이는 면은 무엇인지, 또 안 보이는 선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들을 볼 때에는 각각의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가는 걸로 하고, 일단 평면 도형은 우리가 그 종이 위에다가 그릴 수 있는 그런 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체 도형은 이렇게 그 공간 속에서 이제 존재하는 도형. 이렇게 해서 직육면체라든지 원기둥과 같이 평면에다가 이제 그릴 수 없는, 평면에다가 놓을 수 없는 그런 도형들을 말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 중학교 올라와서부터는 우리 1학기 과정에서도 그랬지만은 한자어들도 참 많이 나오고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익혀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점, 교선,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과 선, 혹은 면과 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하고, 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이 선들을 바로 교선이라고 한다. 이것들을 익혀놓으시고,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그냥 교점, 교선 이렇게 문제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고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점, 교선 이런 말들, 그리고 용어들을 잘 정리해 놓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부터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직선도 그렇고 평면도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무한히 쭉 뻗어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뿐이다. 왜? 무한히 쭉 양쪽으로 늘려가는 것. 그것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 직선 하나를 정의한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 크게 직선, 반직선, 선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직선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으로 쭉 무한히 늘려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AB를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끝까지 이제 밀어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호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중등과정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런 선들, 그리고 이제 모든 점들을 다 이제 기호로 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호들을 익혀가는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쭉 이어져 가는 그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직선에 대한 기호이다. 요것들을 알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또 반직선은 한 점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무한히 쭉 뻗어가는 선을 말하고요. 그래서 반직선은 이렇게 한쪽이 화살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반직선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반직선 A, B라고 읽는데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서로 다릅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직선은 AB나 BA나 같은데 사실 반직선은 시작점이 A냐 B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작점과 방향이 같은 반직선만 같은 반직선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분 AB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끝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뻗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직선은 우리가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선분은 끊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끝과 끝이 있는 선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점과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선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했는데, 그 선분이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다. 선분 AB의 길이는 돌아서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짧은 길이, 즉 선분 AB를 길이를 재면 그게 바로 점과 점 AB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중점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선분 AB의 가운데점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하고 보통 점 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선분 AM의 길이와 MB의 길이는 같죠. 그렇게 돼야 중간점이 되고, 그래서 이 길이는 전체 AB의 절반, 즉 2분의 1 AB다. 그래야 중점이 성립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은 우리 방금 배웠던 대로 반직선 OA, 반직선 OB 이 사이에 있는 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도 도형이거든요. 이 도형은 우리가 읽을 때는 반드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 A, O, B 순서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지점이 이 각을 나타내는 그 꼭지점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 각 AOB는 거꾸로 각 BOA와도 같다. 다만 꼭 반드시 꼭지점이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크기는 O를 중심으로 해서 둘 사이가 벌어져 있는, 혹은 이 선부터 회전해 있는 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크기를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어져 있는 정도가 150도다, 혹은 뒤쪽으로는 210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각의 크기를 이 벌어진 정도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각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각은 평평한 각은 바로 180도로 잘 알고 있지요. 180도, 그래서 평각은 180도이다. 이런 용어 기억해 주시고, 직각은 우리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각의 2분의 1, 즉 90도인 각을 직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각과 둔각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예각은 반드시 0보다 크고 90보다 작다. 0보다는 크고 90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둔각은 90도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 각을 우리는 둔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 용어 만난다. 무엇이? 각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교각이라고 하는데, 직선 둘이 만났죠. 지금 직선 둘이 만나서 생기는 이 각들을 우리는 교각이라고 하는데, 이 교각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막곡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각, 각 A와 각 C는 서로 맞곡지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각 B와 D를 서로 맞곡지각이라고 하는데, 직선 둘이 만나 생기는 각들, 교각들 중에 이 맞곡지각은 항상 같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각이 40도인데 한 각이 2x다. 이제 이런 문제들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 둘이 만나 생기는 교각 중에 막곡지각은 서로 같기 때문에 2x가 40도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곡지각은 서로 같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직과 수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교라는 거는 수직으로 만났다라는 뜻이어서 수직으로 만났다. 무슨 말이냐면 직선 둘이 지금 AB와 CD가 수직으로 만났다. 그래서 둘을 서로 직교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표현은 이렇게 기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AB와 CD가 서로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직교하는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다. 즉 AB는 CD의 수선이다. 또는 CD는 AB의 직선 AB의 수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 수직 이등분선은 수직이 되면서 우리 만날 때 두 직선이 수직이 되면서 이등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선분 하나가 있어야 돼요. 길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중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선분 AB를 수직으로 나누면서 이등분한다. 수직으로 지나면서 직교하면서 이등분한다. 그 직선이 지금 바로 직선 L인데 이 직선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바로 직교해야 하고 이등분해야 된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다 만족을 해야 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까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두 점의 가장 짧은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점 P와 직선 L의 거리를 구하라.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무엇이냐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짧은 거리, 즉 수직으로 만나야 하는 그곳에 있는 거리. 이 길이를 재주면 바로 점 P와 직선 L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P에서 쭉 내렸을 때 밑바닥에 생기는 점 H를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팍 밟고 있으니까 수선의 발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 P에서부터 직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1번 A, 2번 B, 3번 H, 4번 C, 5번 D 이렇게 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선분 PA가, PB가 아니다. 바로 점 P에서부터 직선 L까지의 거리는 선분 PH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읽어보고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금방 익힐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새롭게 배우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또 익혀가면서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 때 이런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